안녕하세요.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투자 기회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들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해당 영상은 7월 22일에 녹화된 영상임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이 기업에 7월 11일에는 300억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만 해도 무려 7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수급 폭등이 발생한 종목이죠. 우리 한국 증시의 유동성이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5월에 시중에 풀린 유동성만 44조 원이 넘어갔고 이런 유동성 증가는 계속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유입된 자금을 생산 부문으로 유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부동산 규제를 통해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JP모건에서 리포트를 발간했는데 우리 한국의 코스피가 무려 5,000포인트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친화 정책이 필수라고 하네요.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도 부정적인 뉴스들보다는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뉴스들이 훨씬 많은 시장 흐름입니다. 돈이 몰리는 장에서는 항상 순환매가 자주 발생하거든요. 예를 들어 최근에 원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고 바이오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까지 계속해서 과거 주도주급 상승이 나왔던 산업군들에서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커질수록 이런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는 가장 적게 변동성이 나온 산업에 집중해서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지주사들과 저 PBR 종목들을 상승시켜서 낮은 PBR 종목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2배에서 3배, 많게는 4배까지 급등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 차익 매물이 나온 물량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바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시장은 6월에만 20%가 상승했고 코스닥은 10%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원래는 코스닥이 더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야 돼요. 코스피보다 한참 변동성이 적은 10% 변동성이 발생했다는 거죠. PBR 종목에서 재미를 봤던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바로 코스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 정도 상승했으면 코스닥도 이 정도 상승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겠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을 구성하는 종목군들은 바로 뭘까요? 2차 전지 종목과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을 눈여겨보시라고 했죠.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ABL 바이오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바이오 종목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요? 당연히 2차 전지가 움직이겠죠.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철저하게 기업의 펀더멘털로 종목들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유동성,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가장 중요해요. 과거에 대세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어떤 산업에 속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아직 저희 텔레그램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저희 텔레그램에서는 매일 세력 분석 자료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시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매일 오전 장 시작 전 브리핑, 오후 장 마감 후 시장 정리와 내일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제가 매일 고민해서 알려드리는 차익남 특별 종목 추천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본 이슈를 한번 볼 텐데요. 일본은 이번에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일본의 의회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죠.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너무 낮거든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정권 교체가 잘 없습니다. 자민당이 거의 50년, 60년 집권해온 나라가 바로 일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집권을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문제라든지 고물가 문제 때문에 민심을 잃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요. 요미우리 신문도 여론조사를 했을 때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은 50석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정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의 대안으로 어떤 당이 떠오르고 있냐면 참정당이라고 해서 우익 성향의 당입니다. 일본 퍼스트, 일본 국민이 최고다. 우리 일본이 먼저다. 이런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워서 민심이 모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과 비슷하죠. 트럼프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우익적인 성향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본도 그런 바람이 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 인상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반대를 했느냐? 이시바가 반대했어요. 이대로 가면 일본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금리 인상하게 되면 진짜 나라가 위험하다는 식으로 해서 이시바 총리와 우에다 총재가 대립하는 구도였단 말이죠. 트럼프와 파월 의장이 대립하는 구도처럼 일본은 이시바 총리와 우에다 총재가 대립하는 구도였는데 지지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갈려나가면 우에다 입장에서는 바로 금리 인상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전 세계가 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작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하락을 한번 맛보셨을 겁니다. 시장이 확 다 밀려버리는 모습들 보셨죠?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전 세계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다시 매도를 하고 다시 일본으로 자금을 유입시킬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는 거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위협이 현재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일본이 지금 나랏빚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조금 제한적일 수 있지만 뭔가 갈아엎어 보려고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전 세계가 출렁거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선거를 구독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과연 어디가 될까요? 2차전지 고점에서 물려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사실 지금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역시나 2차전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두 달 전이죠. 5월 말쯤에서 구독자분들한테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이 세 종목을 영상을 통해서 추천해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이 추천드린 시점에서 벌써 50%가 넘게 상승했더라고요. 확실히 2차전지가 바닥 구간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왜 매력적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이 2차전지 시장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중국이 완성차 시장 부분에서도 1등이고 2차전지 소재 부분에서도 1등입니다. 중국이 그냥 2차전지는 점유율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국이 지금 2차전지가 너무 공급이 과잉이 되었다고 해서 2차전지 부분에서 공장 가동을 멈춰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와서 실제로 중국의 기업들이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리튬을 가공하는 회사들도 중국이 계속 멈추고 있어요. 생산이 안 되니까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2차전지 부분에서 감산을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특히 소재 기업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 장관 후보자도 2차전지 생산세액 공제를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배터리 업계 회사들이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미국의 중국산 흑연 반덤핑 관세 부분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루시드도 로보택시를 한다고 하고 일론 머스크가 그록을 테슬라에다가 탑재를 하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판매량 또한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많았어요. 근데 이 이슈들이 거의 한 2주에서 3주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들입니다. 지금 굉장히 2차 전지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될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2차 전지가 또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이 2차 전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포스코라든지 SK라든지 굴지의 대기업들이 다 2차 전지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가가 떨어지고 아무리 전망이 어둡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업들은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그냥 바로 2차 전지에 다 투자하고 있단 말이죠. 일단 나중에는 결국에 투자를 해놨으면 결국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대기업들의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하고 우리나라 삼원계 배터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LFP 배터리는 사실 가격이 싸죠. 굉장히 저렴하고 안정적입니다. 그 대신에 이게 재활용이 안 돼요. LFP 배터리가 리사이클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것들을 재활용을 해야 그래야 경제적일 텐데 LFP 배터리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쓰고 버려야 돼요. 가격이 싸고 안전하다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한 번 쓰고 버려야 된다는 점에서 낭비가 좀 있죠. 삼원계는 리사이클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삼원계 배터리 쪽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2차 전지 소재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 소재를 한 번 더 쓸 수 있는 배터리가 바로 삼원계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전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전지도 일회용만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충전용 건전지를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충전용 건전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건전지를 쓰지 일회용 건전지는 잘 안 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 6년 뒤에는 2차 전지 소재는 다 재활용,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공급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서 삼원계가 LFP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도 결국에는 좋은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2차 전지 부분을 구독자분들께서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지 수급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급 흐름을 보니까 7월 11일에 280억치가 들어오고 기관계 매수세가 160억치 들어왔습니다. 7월 11일부터 수급 폭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400억치, 기관이 340억치를 매수했습니다. 오늘 또한 수급 폭등이 발생했죠. 주요 매수 주체들을 보니까 외국인과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기성 자금들이에요. 포스코 퓨처엠은 7월 11일과 오늘 두 번에 걸쳐 수급 폭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디까지 상승을 하겠는가 라고 봤을 때 일단은 어디까지 열려있냐, 25만원 선까지는 계속적으로 열려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엔벨로프 하단선 밑으로 꺾인 이 자리가 또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여기를 돌파를 하면 이제 여기까지 가겠죠. 한 25만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신규로 진입해 보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14만 6천원, 13만원 영역대에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다가 또 빠지더라도 결국에 이런 식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5천억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한 흐름이죠. 7월 초에 500억 이상의 매수세가 연속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형주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한 수급 폭등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목표가는 37만원과 39만원 영역대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주선과 48주선이 꺾이는 자리라서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이런 매물대 밑에서 주가가 하회할 때는 웬만하면 이 매물대를 목표가로 지정해서 주가 상승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는 현재 고점 대비 77%나 빠진 상태입니다. 7월 11일에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800에서 900억치가 하루 만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강력한 수급 폭등이 발생한 거죠.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려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 SDI만큼 전도체 부분에서 유리한 회사는 없다고 생각해요. 2차 전지를 길게 보시는 분들은 삼성 SDI가 가장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16만 7천원에서 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도 흐름이 굉장히 좋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보면은 주봉의 흐름을 보시면요, 파란색 라인 보이시죠? 항상 패턴이 똑같습니다. 2023년도 여기서 파란색 라인 이탈하고 반등하죠. 파란색 라인 여기서 또 이탈합니다. 이게 언제냐? 5월 19일에 이렇게 또 이탈을 해요. 이탈하고 또 반등하잖아요.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때 들어갔어야 됐어요. 5월 말쯤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수익을 한 20% 정도 내고 있어야 정상적입니다. 하지만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도 좋아졌고 로봇용 배터리라든지 또는 드론용 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도 LG 에너지솔루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아직도 저희 채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더 열심히 좋은 종목들 찾아서 분석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픽은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포스코 퓨처엠하고 삼성 SDI 이 두 종목을 원투픽으로 꼽아드리겠습니다. 투자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한 50%, 60% 손절할 바에는 차라리 돈을 모아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10%, 20%대에서 가능한 거지 50%, 60%, 70%대에서는 손절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주식을 할 때 어떻게 기준점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각종 종목이나 오전 오후 시황 브리핑, 그리고 기초적인 주식 교육이나 리포트 자료들까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안 들어오시면 손해예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채널 홈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습니다. 꼭 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구독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새로 방문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더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항상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한가 주식 가이드의 차트를 읽는 남자 차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